한난주습 했죠. 오행이 한난주습.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뭐 충분히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 어느 대상을 오래 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한난주습으로 생각하시면 말리든지 얼리든지 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하게 한다는 게 얼린다. 또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소금에 절이는 거. 이게 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하게 한다는 것은 수가 갖고 있는 또 본질적인 작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리는 것은 조하게 하는 거고요. 그럼 공간적 작용이고요. 한하게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속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상태를 지속시키는 거, 그게 한한 상태. 그러니까 사주가 한하다면은 얼어 있다, 염장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얼은 것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동태찌개를 합니다. 동태찌개.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동태찌개를 한다. 그러면은 동태를 그냥 얼린 상태로 그냥 찌개 끓여도 되잖아요, 그죠? 맛이 없죠? 끓여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얼은 걸 풀어서 쓰야죠. 당연히 얼은 걸 활용한다면 풀려야 되니까 이걸 풀림의 작용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얼은 것이 풀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 이런 걸 계산하셔야 돼요. 자, 한한 명이 자월에 축월에 이렇게 태어난 명, 그 한한 명이 사주에 조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한한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자월에 자일에 간목이 그냥 오행으로 이걸 수생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수생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한 상태를 읽지 못하시면 그냥 수생목이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수생목이 마디고 더디고 느리다, 그죠? 그러면 간목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간목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여기서 전구가 라이트가 딱 켜지겠어요? 이런 사람이 제가 여기서 웃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자다가 그때 웃어요. 왜?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뜻이죠. 대신 그게 생각나서 웃기 시작하면요 계속 웃는다고요. 한한 구성은 에너지가 터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런 것은 전부 얘기하는 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어떠냐 얘기하는 거죠. 공부를 할 때, 받아들일 때, 또는 그걸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주는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집중돼 있잖아요. 하나에 딱 타겟팅이 돼 있으면 그거에 아주 깊이 들어가요. 한 구성들이 탄력을 받으면 파괴력을 갖는다. 그죠?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목생화를 하기 위한 수생목이겠죠, 그죠? 목생화가 돼야 수생목이 된다. 그러면 이 병화는 조후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간목이 목생화를 해서 수생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저는 강의를
절대로 늦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더라도 뒤돌게 맞춰서 오셔요. 한 5분 전에 오시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 지난 시간에 한 얘기. 만약에 5월에 간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난하겠죠, 그죠? 난하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이 관계, 타자와의 접점이 빠르다, 쉽게 오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간목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드러낼 때 굉장히 빠르겠죠. 그 자기를 드러낼 때 상당히 빠르게 자기의 상태를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말빨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말빨만 되면 뭐예요? 갖춰야 되잖아요.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죠, 그죠? 저렇게 있던지 이렇게 있던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수생목은 뭐 하기 위한 수생목이에요? 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생목. 그러면 이런 구성은 발현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자격을 만드는 거겠죠. 이런 구성들은 조건만 조금만 두면 다 이렇게 사자가 붙겠죠. 성분, 우리가 얘기하는 변호사, 설계사, 이런 사자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어요. 화로 나는 형태를 조절하는, 두는 게 안 돼 있다면 자격을 갖추지 않고 쓰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 그 말에 대한 자격을 갖추는 부분, 뭘 설명하는 거에 대한 지적 수준을 형성하는 것, 안 되는 거죠. 뭘 설계를 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건축 설계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격이 안 만들어져 있다면은 무면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은 잘 지을 수 있어요. 뭔가 잘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감각적이고 시대에 맞게 잘 할 수 있지만은 체계적이고 뭔가 이렇게 유지시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런 걸 이해하셔서 보시면 돼요. 나는 시간의 문제. 어디 낯선 곳에 갔어요. 낯선 곳에 이사를 했다. 만약에 마지못해서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인데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한 명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쭈삣쭈삣하고 뭐 자기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가 그 우연찮게 또 마을 사람 싸우는 거 보고 괜히 거기에 말리다가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러고서 이렇게 뭔가 조건이 형성돼서 풀어져야 연결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난한 구성이라면은 어디 그렇게 이사를 가도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얘기하고 어울리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놈이 왔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배경에 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한난 조습이고요. 이건 한난을 얘기한 거고 조습으로 얘기하면 공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공간의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조습은 공간인데 그건 우리 신체로 얘기하면 몸과 같은 거다. 한난은 마음과 같은 거다. 마음이 먼저 열리는 사람, 몸이 먼저 열리는 사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성과의 관계에서 마음은 안 열리는데 몸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요. 몸은 열렸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연애하면서. 그런 것, 그러니까 한난과 조습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겠고요. 월지의 개념은 한난이 우선한다. 일지의 개념은 조습이 우선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선한다는 것은
한난만이 아니고 조습만이 아니고 한난과 조습이 있는데 무엇이 더 먼저 표면화되는가를 얘기하는 것. 그죠? 그거에 중요하죠. 그래서 월제 한난을 중심으로 사조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궁퉁보감의 시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달의 간목, 인월의 간목은 어떻고 신월의 간목은 어떻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한난 조석을 그렇게 잘 구분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천간은 한난이고 지지는 조석이다. 아니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적천수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은 한난은 시간의 문제니까 대체적으로 뭐예요? 된다 안 된다의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요. 그 시점에서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성패라고 한다. 천간은 성패와 연관되어 있고 공간의 문제는 좋으냐 싫으냐 그게 좋으냐 그 공간이 좋으냐 싫으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건 뭐에 기운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간은 성패만 일어나고 지지는 기운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음양이니까 다 서로 연관돼 있죠. 간섭하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표면적 작용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했던 음양을 했을 때의 핵심이 뭐였어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섞일 수 없는 관계. 그 있잖아요. 불상미, 불상차오. 이게 음양이라고 했잖아요. 음양은 이 두 단어면 끝이에요. 그죠? 뗄 수도 없고 섞이지도 않는 관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하신 유학자가 하신 거예요. 네. 주자가 한 얘기예요. 주자. 그냥 유학에 관련된 얘기는 주자가 했다고 하면 다 맞아요. 오늘은 그 오행의 왕세 강약을 하게 될 겁니다. 왕세 강약이 오행에서 어느 정도 저게 형성이 되면 한난조속과 연결하게 되고요. 한난조속과 오행의 왕세 강약이 연결되면은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형태의 생설 극제들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간목이 무엇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겠는가 그런 걸 차곡차곡 보여야 된다는 뜻이죠. 네. 오셨습니까? 어디 의자를 드릴까요? 저기서 안에 앉으시든지. 여기도 앉으시고. 비가 오니까 막걸리가 생각나서 오신 거죠. 왕세 강약을 하겠습니다. 왕하다. 왕하다고 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왕과 강을 비교해 보시겠어요? 강한 건 뭐고 왕한 건 뭐예요? 쇠하고 약한 건 또 뭔가? 이게 결국은 그 생극재화예요. 왕세 강약이. 왕하다는 것은 비겁에 근을 했다는 뜻이에요. 비겁의 도움을 받고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기가 잘 돼 있다. 이걸 왕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근기는 뭐예요? 뿌리가 되는 것, 본인의 힘, 본인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간만 생각하시는데 일간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일간 기준으로 만약에 관성이 있어요. 정관이 있는데 정관이 왕하냐, 강하냐, 약하냐, 쇠하냐를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관이 왕하다는 건 그 정관의 근이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관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생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하는 것, 생을 받는 것이 있다. 그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것은 그걸 받는다는 뜻이죠. 쇠하다는 것은 설이 지나쳤다는 뜻이에요. 이게 1차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건 언어적 문제잖아요. 이 관계를 나는 뿌리가 튼실한 걸 강이라고 하겠어. 뭐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누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쓰면 되지. 언어에 매이지는 마셔야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쓰는 의미는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고요. 책마다 이런 것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책들이 있어요. 화풍장이는 막 저걸 막 강조하는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저렇게 얘기 안 하던데 저것도 구라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구라에. 그런 거에 그 언어적 감정이 빠지지 마세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얘기한 게 1차적인 건데, 자, 그러면 쇠한 것만 한 번 따로 얘기한다면 설이 지나친 게 쇠한 건데 다시 이걸 뒤집으면은 생을 받지 못하면은 쇠하겠네, 그죠? 생을 받지 못하면은 기운이 나가기만 하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을 못 받으면 기운만 쓰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잘 보셔야 되겠죠. 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뿌리가 없으면, 근기가 없으면 약하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기가 없으면 약하다고. 예. 우리 저분 오셨으니까 다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인지하시면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생설 극재의 부분에 의해서 무엇이 왕하고 무엇이 약하고 어떤 것이 쇠하고 어떤 것이 강한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대충 딱 보고 이거 목이 강한 것 같은데, 강한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고 생을 받은 건지 뿌리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따지시라는 얘기죠.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 얘기의 핵심은 관계잖아요, 관계. 우리가 얘기한 사주를 공부한다, 이건 뭐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냥 혼자 살아요. 사람 만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 사주는 사주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잘 살 수 있어요. 네? 대인 관계가 배제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뭘 하든지. 우리는 타자에 대한 대응적 관점에서 사주를 보는 거고요. 사주는 그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극재화예요. 그러면 왕할 때에 대응하는 태도와
강할 때에 대응하는 태도가 다르다. 쇠할 때 반응하는 것과 약할 때 반응하는 게 다르다. 이걸 인식만 하시면 돼요. 오늘 그걸 할 겁니다. 그걸 하게 될 겁니다. 왕세 강약은 이렇게 큰 틀로 이해하시고요. 자, 목이 강하다. 그러면 이걸 풀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는 거죠. 목이 강하다는 걸 풀으면 목 기준에서 수의 생을 받고 있다. 이 얘기죠. 십성을 다 공부하셨죠, 그죠? 다 아시잖아요, 십성. 그러면은 인성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강해졌다는 뜻이죠, 그죠? 강해졌다. 자, 그러면은 강해졌다는 용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게 세다, 힘이 있다, 막 버팅긴다 이런 여기서 파생되는 그 나름의 언어적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의미들이. 과연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목의 입장에서는 목을 생해주는 거, 목의 과거잖아요, 그죠? 목의 과거. 목을 보실 때는 이렇게 목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적 과거 또는 현실적 과거. 이렇게 수평적 관계는 현실적 축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정신적 축이에요. 목이 수라고 하는 것, 뭐에 조상, 관습, 도덕, 의미, 정신적인 것, 그걸 씨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끌어내서 화라고 하는 걸로 다른 객체를 만나서 뭔가 전환하는 것까지가, 그죠? 목의 수직적 작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수의 결과가 화죠. 그것의 현실적인 조절, 마디를 만드는 것, 목이,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할 때 나무가 나무의 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 당연히 현실적 형을 유지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저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런 관계들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일이 지나치느냐, 이 극이 지나치느냐, 목극 토에 지나쳐 있느냐, 또 수생목이 지나치느냐 이런 것들의 관계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오행을 하면서 오행의 구조는 계속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구조가. 그러면 사주를 딱 보시고 사주의 목 기준으로 수와 토가 사주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시점으로 보면 어디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뒤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토라고 하는 것이 목이 토에 근거하게 되면은 저 앞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목은 이 앞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해 있어요? 현실적 기반에, 소유에, 갖고 있는 거에, 내 뒤에 감춰놓은 거에.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시고 보야 되겠죠. 이건 그 카페에 오행의 구조라고 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정리해서 올린 글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보고 그냥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수생목을 했으면 자, 목이 강해졌어요. 이걸 이렇게 목이 강해졌다. 이런 거에는 뭔 의미들이 형성돼 있을까? 목이 강해졌으면 목이 튼튼해졌다, 목이 힘이 세졌다, 이거 다 표현할 수 있죠. 자, 지금 아까 그 그림을 계산하시면
수는 목의 뒤에 있죠, 그죠? 과거, 조상, 어른 또는 관습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목이 수의 생을 받으면은 목의 관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상태로 돼 있다면 과거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목이 이 상태로 목이 강해졌다는 거에 의미 중에 하나는 뒷심이 있다. 뒤에 이렇게 시옷자 넣어야 되나? 뒤에 근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뒷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뒤에 잡혀 있다. 이 얘기는 부모에 잡혀 있다, 집안에 잡혀 있다,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다, 뭐 관습적인 거에 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 다 얘기하시면 되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뒤를 봐주는 후견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이 돼주는. 그건 목의 기준에서 수를 자신이 선택해서 쓸 때나 가능한 얘기고요. 수생 목이 수 기준으로 돼 있으면 목이 자기가 다시 원초적인 얘기로 가는데 생과 설은 같은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이렇게 수와 목이 있는데 목의 입장에서 수를 볼 때는 뭐예요? 수를 설하는 거잖아요. 수의 입장에서 목을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이 주도하느냐, 설이 주도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쓰임도 다르고요, 행동도 달라져요.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 공부하셨던 거고, 그걸 지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생목이 돼 있는 것에서 수가 주도해요. 그러면 수가 더 힘이 세고 목은 약하다. 그러면 생이 주도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목이 수를 설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설하는 작용이 없는 건 아닌데 생하는 것이 주도하게 되니까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해? 조절하겠죠, 그죠? 생이 주도하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은 수의 자식이 목인데 목은 수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초적 질문을 해보죠. 목이 강해졌어요? 목이 강해졌어요? 목이 강해졌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강해진 거냐? 이렇게 돼서 목이 강해졌다고 하는 거에는 밖에 부분이 있어요. 제 관을 보고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극하는 것, 여기는 관은 내가 극을 받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재관 얘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외부에 극제하는 것, 내가 극을 하는 것, 다루는 것, 극을 받는 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강하다, 왕하다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수생목이 된다는 건 수가 왕하든 목이 왕하든 수생목이 된다는 것은 극을 받는 걸로부터 1차적으로 극을 받는 걸로부터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나를 극하는 건 간접적이겠죠. 이게 나를 극하는 게 금이잖아요. 그러면 금이 이렇게 극해야 되는데 수가 왕하니까 설기해 갈 거 아니에요. 설기해서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극하는 것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엄마한테.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우다가 친구가 딱 때려야 코피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를 불러야지, 그죠? 그게 강하다는 거의 표현의 일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이 주도해요. 그러니까 설하는 걸 주도해요. 그러면은 설하는 것이 목이 수를 설하는 걸 주도한다면은 수를 어떻게 쓰겠어요? 수생목 되는 걸 목이 선택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수생목하는 게 목이 수를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거라면은 수가 왕에서 공부하는 방법과 목이 힘이 있어서 설을 주도하는 목이 공부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죠? 누가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 놈. 그건 잘하는 놈이 잘해요. 근데 공부하는 거에 선택적 의지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수가 강하면은 엄마가 시켜서 주위의 관습적인 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선택되어지는 것, 안 할 수 없는 것. 근데 본인이 강해서 설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설하는 거니까요. 내가 필요로 해서, 목이 필요로 해서 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많이 다르죠, 그죠? 그게 지금 요 생설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는 다 기초적인 거니까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뒤심이 있다. 부정적 의미로 보면은 매여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성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의 성장이 더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생목이 중심이 돼 있는 병 여기까지만 계산하면은 목의 성장이 더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작고 단단하겠죠, 그죠? 있잖아요. 작고 단단하다, 더디다. 그러면 성장이 더디다고 하는 것의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뭔가가 해결되면은 한 번에 자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압축돼 있다가 뭔가가 해결되면 한 번에 훅 나가는 그 에너지 쓰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하적 성장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런 저런 게 성정으로 다 나타나요. 목의 입장에서 수생목이 되는 구성, 이렇게 강해진 구성들은 잘 참다가 한 번에 터친다. 그죠? 그런 걸 얘기해요. 그게 긍정적이면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게 되는 그런 시점들을 만들어낸다. 나무, 그냥 물상 나무로 얘기한다면은 억압돼 있다가 터져 나가는 게 더 빨리 성장하죠. 자, 시골에 가면은 봄철에 채전밭에 이렇게 채소들이 크는데 갑자기 쑥 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기존의 키보다 더 올라온 것들. 그걸 뭐라고 그래? 장다리. 들어보셨나 이런 용어? 장다리? 나만 촌놈이야.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한 두 놈이 불쑥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은 겨울에 더 압축받은 것들이에요. 일정한 온도에 노출된 게 아니고 어디에 더 압축받은 것들이에요. 뭐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그 봄에 뚫고 나올 때 갑자기 푹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 일상에서 그대로 쓰여지잖아요. 자, 그 마트 가서 팝콘을 사왔어요. 팝콘. 폐기장. 그걸 렌즈에다 넣고 돌리면 되죠. 그죠? 그럼 다 터져가지고 우리는. 그걸 겨우서는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눅눅하고 이런 날 그 하면 잘 안 터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터지겠어요? 예, 조금 더 그걸 냉동실 같은 데 잠깐 넣어놓으시면 돼요. 예, 그
그러면 야를 렌즈에 넣고 돌리면 야들 환장하고 터져요.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다고요? 시골에 실제로 시골 마을, 시골 지대 그 대청마루나 그 마루 위에 이렇게 석가래에다가 뭘 걸어놔요? 옥수수. 종자들 다 걸어놓잖아요. 한 대에다가 왜 내놓는 거예요? 그 야들이 봄에 씨 뿌리면 야들이 씩씩하게 나오야죠. 압축됐다가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에너지적 부분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지지로 가면은 자수에 축토에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야 자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목이. 이 압박이 없으면 그냥 평생 씨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가 수많은 그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잖아요. 우리가 내일 모레가 5.18인데 왜 터져요? 눌렀으니까 압박했으니까 터지는 거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끌어내고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그럴 일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정자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가 봐. 머리가 나쁜 거죠, 그죠? 아니면 역학을 공부도 안 했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사주에 목이 주체를 갖고 있는데 이게 관이든 식신이든 또는 뭐 재성이든 상관없어요. 목을 주체로 보실 때 수생목이 되고 목생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다고요? 작고 단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작고 단단하다. 우리가 얘기하는 추운 데 있는 나무들. 그죠? 산에 볼 때 그 고산으로 갈수록 어떻게 관목들이잖아요.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들이 아주 단단하게 있잖아요. 그냥 자연에 다 관찰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구성을 여기서 보셔야 되겠죠. 그럼 자 수생목이 되면 목이 커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 목이 수와 어떠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뜻이죠.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수생목이 되면 목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개뿔 어디 커져요? 수생목이 되면 목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점이 뒤에, 과거에. 자, 목의 성정은 뭐예요?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지향해요? 바라보는 것. 그래서 목을 지향력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목. 화살표. 그게 목이에요. 나에서 너에게로 가는 것. 그게 목이에요. 그럼 목이 강할수록 목의 작용이 왕성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에서 너로 가는 에너지가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관계 의지죠. 지향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러한 목이 수생 목이 되면은 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진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잘 작용하겠어요? 더디 작용하겠어요? 뒤에서 수가 자꾸 잡아 당기잖아요. 자, 그러면 목이 다시 물어볼게요. 목이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관점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수생목은 당연히 금으로부터의 목의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에, 그죠? 목이 강해졌죠. 금의 극으로부터 보호받잖아요. 강해졌죠. 근데 목의 본래의 성정에서 볼 때 목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쓰는 거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뒤에 매여 있는 목이 돼요. 자, 그러면 목이 활발하게 자기 에너지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속성, 그게 성종과 맞게 되려면 목생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목생화가 돼야 되는 거죠. 목생화가 되면은 목이 동한다. 그냥 한자를 썼지만은 이렇게 활동력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움직임이 커진다. 그게 목생화예요. 자, 가만히 있는 목. 이걸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생명체가 목이거든요. 그 목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 그거에 기반이 되는 건 수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건 화라고요. 자, 그러면은 수에 의해서 수생목이 되면 어디에 매여 있어요? 뿌리, 머리에. 식물로는 뿌리고 동물로는 머리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처음 음양할 때 뿌리, 무를 먹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무는 뿌리 식품이니까 상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잎을 먹으면 어디로 가요? 네. 아래로. 자, 그러면 속이 차가운 사람이 배추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차가워지겠네요, 그죠? 더 내려가겠네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줄기 식품들, 잎 채소들은 음적인 거고요. 뿌리 채소들은 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열이 많은데 인삼을 먹으면 독약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성인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냥 그죠? 홍삼 뭐 정관장 먹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먹으면 막 뽀빠이가 되는 것처럼 자기 체질에 대한 것 그냥 자기가 알 텐데 속이 덥다 차다만 알아도 절반은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삼 같은 거 먹으면 근데 거기다가 더 한 거 먹잖아요. 인삼 푹 넣어가지고 닭을 삼계탕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죠? 거기다가 소주를 먹잖아요. 그건 소음인들한테 아주 적합한 음식들이에요. 그게 보약이에요. 소음인들의 보약. 양인들한테는 독약이죠. 이게 다 음양적. 이게 괜히 갔네요. 그러니까 뿌리, 식물로는 뿌리고 동물로는 머리가 이렇게 수생목 되는 거예요. 생을 받는다는 뜻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생을 받는다는 게. 그걸 십성으로 얘기하면 인성이고요. 그럼 인성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적 구성이 뭐예요? 머리에 보여요. 생각하는 거. 자, 그럼 수생목만 되고 수에 머물러 있다면 이 목은 어떠한 목이에요? 손발을 쓰는 목이 아니고 생각만 하고 있다.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만 있어요. 머리 속에만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 목이 강한 목이에요? 강하죠. 활동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활동력이 떨어진다. 단단하고 작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동적 요소는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수생목의 강한 구성을 제대로 살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목생화가 돼야죠. 그러면은 뿌리에 있던 것 또는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현상화시킨다. 그게 흐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수생목, 목생화가 수직적 축이고요. 삼결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목생화로. 그러면은 설기는 거죠. 설기는 것은 반대 내 입장에서는 생하는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목생화가 되면은 목은 활동력을 갖는다.
근데 이게 세하다는 것은 이게 화의 설이 지나치다는 뜻이에요. 목이 생하는 게 아니고 화가 목을 설하는 것이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목이 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목이 세한 물상들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목생화 때문에 목이 세해졌어요. 기운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세하다는 건 기운이 빠졌어요. 어떤 거예요? 말대로 해요. 혼자만 말하게 돼요. 벚꽃이 확 피죠, 그죠?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 목생화라는 건 꽃이 피는 건데 자기가 목이 감당할 만큼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나치게 핀 거죠. 그게 목이 쇠해진 거라고요. 그럼 목이 그렇게 꽃을 펴서 목이 쇠해지면 그 목은 정신 차려요. 그래서 다음 해에 꽃을 많이 안 펴요. 그걸 해버리라고 해요. 그죠? 이 시골 감나무나 배나무 보세요. 맨날 해버리 하잖아요. 네. 참 시골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 꽃을 많이 피면은 죽어요, 얘가. 꽃을 지나치게 피면 죽는다. 그러니까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목을 강왕하게, 목이 활동력을 보장하는 것,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하는 건데 화가 목을 설해가는 것은 목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한다. 좋은 거잖아요. 꽃을 화려하게 한번 피고 그냥 장렬하게 산화하는 거죠, 그죠? 돌아오지 않을 만큼 확 한번 불질러 버리면 되잖아요. 인생 뭐 있어요? 무슨 막 몸 상한다고 연애 안 하고 막 애인 안 만나고 이러면 야가 목생활을 안 하는 거잖아요. 참 튼튼하겠네, 그죠? 목생활을 할 때 목은 활동력, 자기 영역을 키우는 거고요. 목 중심에서 목생활을 하는 것은 목이 이게 강하고 왕한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이 화를 생한다고 하는 건 첫째 뭐에 금에 대한 저항이죠, 그죠? 목을 압박하는 것, 목이 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자의적 수단을 쓰는 거죠. 화극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구속받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수생목에 대한 해결이잖아요. 수생목 돼 있다는 건 수를 전달해서 끝까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공부한 것을 드러낸다. 공부를 왜 하셔요? 지금 여기 왜 여기 이 시골에 와가지고 공부를 왜 하셔요? 제가 촌놈이라 제가 있는 데는 다 시골이에요. 공부를 왜 하셔요? 지적 수준을 높이려고. 재밌어서. 이 지식이 뭘까? 지식에 대한 정의, 알에 대한 정의. 이걸 지식도 얘기하고 지혜도 얘기하고 그러죠. 지식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 지혜는 내가 발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군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지식은 내 안에서 나가는 것, 지혜는 밖에 걸 내 걸로 끌어들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 알미에 관련된 거죠. 그는 수생목한 것은 알미예요. 받아들인 거죠. 그건 지식이죠, 그죠? 그럼 그걸 지혜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목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으면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전달하는 것이다.
배워서 전달하는 것이 아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그 절반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전달해 주셔야죠. 이게 화 입장에서 목을 설할 때 지나치게 디는 거, 그런 얘기하면 쇠약해져요. 쇠약해져. 남자가 여자를 너무 밝힌다. 그러면 쇠약해지죠, 그죠? 쇠약해지는 거. 그냥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 수생목으로 해결해야 돼. 이 상태에 이쪽 설이 지나쳐서 목이 쇠해졌으면은 이걸 해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생목을 하면 된다. 이거죠. 수생목을 하면 된다. 그럼 해결이 같아요. 아까 수생목의 문제는 뭘로 해결해요? 목생화로 해결을 하죠. 목생화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수생목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수생목만 해결점이냐? 사주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화가 안에서 저 목이 지나치게 기운이 설기돼요. 하나로 설기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설기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하다 말고 저거 하다 말고 그거 하다 말고 이 여자 찝쩍거리다 저 여자 이런 부분들 이런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건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과까지 가지 못한다. 그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으면 되죠. 왜? 화생이 토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저것도 일정 부분 뭐예요? 저 화를 조절하는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 조절되는 게 아니고 화를 조절하는 거예요. 화를. 근데 수를 쓰는 것은 목생화의 수국화도 되지만 원초적인 건 내가 발현하는 에너지, 양분, 먹을 것, 정신적인 가치, 자격 이런 것들을 수로부터 끌어온다는 뜻이죠. 내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구라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갖고 설명하겠다 이 얘기죠. 그게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점은 거기에 있죠. 쇠해진 것, 목이 쇠해진 것은 수생목이 되면 돼요. 또 하나 있죠. 또 이거 지금 토를 쓴 거 말고 이건 간접적으로 화를 정리한 거니까 화가 일정한 타켓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많은 방법들을 쓰는 것이 결국은 어느 하나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를 인식하게 되니까 헛심을 쓰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몇 번 해보면 바로 알아요. 결과를 알으니까 이건 돈 나가는 짓이다. 이런 쓸모없는 에너지를 쓰는 짓이다. 이런 것들을 금방 인식하게 되죠. 또 하나는 본인이 근기를 얻는 거죠. 비겁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목생활을 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겠죠. 많이 해도 본인이 뿌리가 근기가 강하게 있으니까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비겁을 쓴다는 것은 목생화로 일으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일어난 문제들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좀 다르죠? 관점을 달리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해결점까지 생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 수생목에서는 화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토를 쓰는 부분도 있죠, 그죠? 수를 컨트롤해서 목이 자리를 갖게 하는 것.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 머문다. 그 상태에 머문다. 그럼 만약에 수생목 되는 구성이 토를 봤다. 배운 것으로
공부한 것으로 토를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수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구성들은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에너지를 창의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명이 어디 학교 선생을 한다? 어렵다는 뜻이죠. 교수법이 잘 못 돼 있잖아요. 이게 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을 해요. 어떤 선생이? 재작년에 썼던 걸 올해도 쓰고요. 내년에도 써요. 그럼 시험 나올 걸 선배한테 물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좋은 선생님. 저는 족보, 우리 학생 족보잖아요. 족보. 그 족보만 있으면 뭐 점수 받는 건 별 상관없다는 얘기죠.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형태의 직업군들이 그런 거예요. 임대업 같은 거. 이걸 문서를 갖고 있죠. 문서로 관리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로 전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자격을 자기 방식대로 풀어서 쓰는 것이 화를 쓰는 거고요. 토를 쓴다는 건 안주하는 거예요. 그 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됩니다. 바꾸고 전환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쪽 구성으로 돼 있는 목이 이쪽 구성이 중심 축에 있으면은 뭐예요? 진보적이지 못하다. 그냥 자기 축에 매여 있다. 과거적 형태를 띈다. 이런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목이 이쪽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바꾸고 시도하는 형태를 갖겠죠.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구성입니다. 이 구조를 이렇게도 연결해보고 이렇게도 연결해보고 해보셔야죠.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렵지는 않죠? 재밌어야 돼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저만 재밌다고. 왕해 왕. 목이 왕하다는 것은 목이 근기를 갖고 있다. 목의 근기를 갖고 있다.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목이 왕하면은 힘이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겠어요? 주체적이죠. 대응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죠. 자, 사주에 관이 있는데 관이 왕해요. 그럼 관이 주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관 입장에서 제발 일간만 따지지 마세요. 처음 사주 공부하실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 강세 왕약 얘기할 때도 사주 보면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 이것만 쳐다보고 계시죠. 사주는 그 8글자를 다 보시고요. 그 8글자가 각 글자마다 다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기하면 지금 정관이 있는데 정관이 왕하다는 건 정관이 근기를 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관이에요? 주체적 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관은 그렇게 작용하죠. 관에 대한 파워, 힘, 권력적인 것,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자와의 대응 관계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태도가 달라지죠. 이게 지나치면 이게 자신감이 아니고 자만이죠. 별 차이 없어요. 자신감이나 자만감. 주체적인 게 지나치면 독단이죠. 주체적인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인, 자주적인 선택을 한다는 뜻인데 남을 무시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독단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이 힘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간목이 이렇게 인목의 근기를 갖고 있어요. 힘이 있죠, 그죠? 네. 힘이 있으면 남 얘기 잘 안 듣는다. 남 얘기 잘 안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를 끌어들이는 것,
것을 선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기 기준에서. 본인이 힘이 있으니까 술을 본인 입장에서 하겠죠. 공부를 어떻게 해 그러면? 자기 기준에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막, 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아버지가 의사인데 막, 네가 의사 해야지. 이 병원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상담을 낮에 했는데 병원 인수를 아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힘들다고 상담하러 왔어요. 짜증나. 그런 걸 힘이 있다는 건 그런 거죠. 특히 이렇게 왕하다고 하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은 관에 대한 대응이죠. 관은 얘기했듯이 지금 십성을 하는 때가 아니고 나를 극하는 것, 내가 극을 받아들이는 걸 재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극하는 걸 극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게 아니라 십성으로 얘기하면 재는 내가 극하는 거고 관은 재를 받는 거죠. 내가 구속되는 형태니까.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본인 기준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얘기죠. 그럼 만약에 근이 없어요. 그럼 관을 대응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관 입장에서 해야죠. 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목이 약하다고 아까 제가 왕해지면 목이 약하다고 했죠. 요 극하는 게 왕이에요. 목이 약하고 그러니까 금이 왕하다. 금이 왕하다는 금이 근기를 갖고 있고 목은 근기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럼 이런 구성들은 그럼 저 금의 작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타성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아요. 금이 극을 하는 것에 구속된 것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이 목은 자기를 다른 타자한테 표현을 할 때 어떻게 결핍을 포장해요. 금극목이 결핍이에요. 금극목을 대응하는 게 자기 주체적으로 못하니까 그 결핍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장하죠. 결핍을 포장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을 자기가 잘 다루는 것처럼 드러내죠. 센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요. 센 것처럼. 갑신일주가 신약하다. 갑신일주가 근기가 별로 없어요. 신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과대 포장해요, 자기를. 허세 먼저 나온다. 그런데 그런 건 우리는 알잖아요. 허세인 거. 꼭 찍으면 목소리를 한번 크게 소리 지르고 이게 확 쪼그라들어요. 사주공부 잘 하시면은 남편 막 뻥치는 거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목이 근기를 갖고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힘이 있으면은 필요로 하는 게 이것을 목이 자기의 기운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생해내는 것 이렇게 소리죠, 소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목한테 화를 쓰면 되죠, 그죠? 화를 쓰면 돼. 그럼 목생에 화가 되면은 자기 기운을 내보내는데 적극적이다. 근데 근기에서 출발했으니까 저게 수에서 출발한 거하고는 다르죠. 수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배운 걸로 전통 승계를 해서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걸로 유전적인 걸로 선언적인 걸로 진행돼서 목생활을 할 텐데 목이 왕에서 화로 가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격이 동반되지 않을 수 있고요. 무모할 수 있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자, 그냥 장사를 하는데 저 목이 장사를 해요. 그럼 수에서부터 출발된 목이면은 자격을 갖고 한다고요. 뭘 배워서 한다고요. 근데 수에서 출발한 목이 아니고 그냥 목에서 출발해서 화로 갔다면은 그냥 돈 비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누가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 사람. 자격을 갖고 자기가 자격을 갖는다는 거 업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업을 만들면 다른 업으로 전향하는 게 어려워요. 먹물을 먹은 사람이 배추 장사하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그런 것이 상관없이 자격하고 상관없이 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그냥 맞추잖아요. 필요할 때. 아니 복권방 하다가 지나가면 또 다른 거 하죠. 또 다른 거. 뭔 상관이 있어요. 돈 드는 거 하는데. 누가 돈을 잘 번다고요? 잘 버는 사람. 근데 성향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목생화가 되는 구성에서 수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격을 만들려고 하죠.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연구하는 거에, 공부하는 거에. 잘못하면 망해요. 식당 해놓고서나 바둑 두고 있죠. 머리로 하는 거 망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왕하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힘을 갖고 있는 거. 왕하면 쓰는 게 금이죠. 금을 다룰 수 있다. 금에 대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직을 쓰는 거죠. 직에 대한 감당 능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할 때 금을 쓴다는 것은 본인 주체적으로 관을 쓰게 된다. 신약에 정관을 용한다. 신약한데 정관이 격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다 적천수 기준으로는 신약하면은 정관을 용할 때 정관 격이면 인성을 용해야 된다. 신왕하면 재성을 용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신왕, 신약 상관없이 정관이면은 인성을 쓰든 재성을 쓰든 쓰면 돼요. 근데 대응 능력이 달라진다고요. 신약에 관이 있으면은 재성을 쓰면 뭐예요? 그냥 관 중심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관을 다루는 게 아니고 주어진 관 안에 있는 거라고요. 직장 생활 잘 한다고. 직장 생활 잘 하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관을 다루는 게. 근데 신약, 신왕하면은 그걸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걸록격에 정관을 용했다. 걸록이라는 건 이미 신왕하다는 뜻이잖아요. 근 갖고 있으니까. 정관을 용했다. 뭐예요? 관을 주체적으로 쓰겠다. 이거 고위직을 얘기하는 이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직의 권력적 부분, 파워를 갖는 형태가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신약의 정관을 용하면 관 안에 그냥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관이 선택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직장에서 나가라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성은 체곡 승진해서 어느 자리까지는 가더라도 주도적으로 자기의 직을 다루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걸록격의 정관을 용한다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오너적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적 관이죠. 그래서 고위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관이 강할수록 직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신약에 관이 왕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용한다고 해서 무슨 사주가 망했다. 신약에 관을 용했으니까 관을 설해서 인성을 써서 관인 상생을 해서 인성이 일강 도와줘야 그게 좋은 사주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중요한 관점은 신약해도 관을 쓴다고요. 그냥 직장에 맞춰서 살면 되죠. 무슨 좋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어쨌든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체적인 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자, 퇴직을 누가 해요? 신약한 사주가 먼저 할까요? 신앙한 사주가 먼저 할까요? 아이, 신앙한 사주가 먼저 해요. 위에 상사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약한 사주는 저녁에 술 한잔 먹고 풀죠. 상사 오징어 씹듯이 씹으면서. 그러면 다음날 또 가요. 사표 여기다 호중에다 넣고 있다는 것 뿐이지 절대로 제출을 못해요. 근데 신앙하면 들이받죠. 신앙한 사주가 비거분이 오면은 거의 대부분 때려친다. 신앙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주체적인 것은 자신감은 대응하는 거에도 그렇게 작용을 해요. 조금만 한 끈만 비껴가면 이렇게 가죠. 그 자신감이 회사 때려치고 나오는 데까지만 자신감인지 나와서는 또 쪼그라들죠. 그래서 왕하다는 건 근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인가 왕하면 비겁의 도움을 받으면 왕하다고 하는데 비겁에 의해서는 대체적으로 왕해지지 않아요. 자, 간목이 지지에 근이 없어요. 옆에 간목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겠네, 그죠?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천간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살이 아주 왕하다든지 제가 아주 왕하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왕해서 제다 신약해서 쟤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비겁을 끌어들이죠. 그러면 뒤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작은아버지가 뺏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싸워서 얻어오죠. 그걸 다시 그 땅을 찾았어요. 그럼 자식들끼리 사이좋게 이렇게 시루떡 자르듯이 잘라서 나눌 것 같아요? 뭐에? 바로 쟁제. 끝은 쟁제로 나눠요. 우리 그냥 일상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겁이 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기하고는 좀 다르다. 근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것은 신약해도 거의 대부분 쟁제, 쟁관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게 큰 규모, 집단적 형태 또는 뭐 얘기하는 살과 연관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협력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왕하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왕하다는 것의 기본은 근기를 얘기하고 근기가 건강하면 약간 신약한 듯해도 문제 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기라는 것은 비견이 실질적 근기고요. 당연히 겁재는 근기가 될 수는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비수가 있다. 천간으로 투관하는 순간 쟁제, 쟁관을 일으키게 되니까 조심하셔야죠. 네. 자, 근기죠, 근기. 네. 근기죠. 그럼 문에서 이렇게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하셔야 적과의 동침이죠. 그냥 이런 것이 천간에 안 나올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자기 힘처럼 써요. 근데 저렇게 운에서 오잖아요. 틀림없이 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방어장치, 안전장치가 돼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명이. 그럼 이렇게 양인으로 돼 있는 명들은 안전장치가 잘 안 돼 있다면 잘 하다가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이렇게 털어내요. 털어내고 새로 해요. 또 근사한 명들이죠.
그러니까 비견이 실질적 근기고요. 그래서 그게 건강하면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럼 지지의 비견은 다 녹이죠. 지지의 비견은 녹인데 녹이라고 하는 걸 붙인다고 할 때는 이 녹이 일위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지지의 비견이 많아서 일간이 왕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녹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연에 있으면은 세록이라고 하죠. 이렇게 앞에 세자를 붙이는 세록이라고. 세록이 있으면은 조상복. 요즘은 다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중, 다중으로부터의 혜택 이런 거죠. 그러면 저렇게 세록이 돼 있는 명이 연예인을 한다. 그럼 불특정 다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 세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그럼 그렇게 연예인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입상이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지 않는 얘기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불특정 다수. 그러면 세록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해요. 그러면은 무슨 전문 타켓을 정해서 하면은 손해 본다고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도 돼요. 그게 세록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조상복 뭐 이런 걸로 연결했으니까 그렇게 벌써 되겠죠. 2만 돼야 돼요. 이게 월에 있으면 걸록이 되죠. 월에 있으면 걸록이 됩니다. 걸록이 된다는 월 기준에 구성으로 얘기하는 거고, 걸록이 월의 비견이니까 자평진전식으로 얘기하면은 용신을 밖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재관이 기준이니까요. 재관을 잘 보시면 돼요. 록을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가물을 일으키는 중흥조의 역할을 해. 걸록이 잘 돼 있고 관이 잘 발현돼 있으면. 록은 뭐라고요?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록이잖아요. 녹자는 벼슬을 해서 받는 봉급을 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녹에는 이미 관을 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걸록은 사회적 구성에 관을 쓰겠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걸록이 잘 돼 있고 관이 힘있게 돼 있는 명은 그 집안의 중흥조가 돼요. 일에 있으면은 전록이라고 해요. 오로지 전자 앞에 없애야 되는 거죠. 오로지 전자 전록입니다. 그러면은 얘기한 뭐 갑인, 을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걸록은 사회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안 중심으로 관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 중심으로 관을 쓰는 거고, 전록이면 자기 중심으로 관을 쓰는 거죠. 시에 있으면은 귀록, 시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에 일간의 일위에 근기가 되는 게 있으면은 일위야 녹여야 된다. 그러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명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여간에서. 재관이 왕해져도 충분히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것만 이해하셔서 보시면 되겠죠. 지지에 녹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건 녹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분이 많으면 비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간이 강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간목에 이렇게 있다. 또는 이렇게 있다. 둘 다 일간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구성보다 약해진 거예요. 다 경쟁이. 보시면은 이 간목을 서로 쓰려고 하는 거죠. 서로. 그냥 오행상으로는 왕해졌지만은 간지의 개체적 입장으로는 이건 굉장한 싸움이죠. 인묘좀 있어요. 국을 이루건 상관없어요.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을 이루었다면 국의 대표로 나간 거죠. 이런 것은 통일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세력을 장악한 게 본인이에요. 그럼 초반에 두 개, 지지에 두 개 있으면요? 각각이에요, 각각. 각각? 만약에 갑인, 갑인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와 이것이 각각이라고. 오행상으로는 목이 왕해졌잖아요. 근데 이 간목은 항상 이 간목과 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토를 얻으려면, 토를 자기 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하고 싸워야죠. 금이라고 하는 관을 쓰려면 야하고 싸워야죠. 화라고 하는 식상을 쓰려면 야하고 다투야죠. 이건 그러니까 그거 잘 인식하셔야 돼요. 오행으로 강해진 거하고 각각의 간지의 개체가 강해지는 거하고 다르다. 이건 힘이 세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급제가 많아지면 왕해졌다고 얘기 안 하나요? 예. 겁재가 많아지면은 오행상으로는 왕해진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일간의 겁재가 왕하고 조절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일간은 약한 거죠. 자, 다시 돌아오면은 약하다고 하는 것의 부분이 극을 받아서 약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냥 저의 정의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생을 받는 것이 없어도 약해진다고 했죠, 그죠? 생을 받는 것이 없고 설리고 또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약해지잖아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일반적 부분이. 그러면 자, 비겁이 많으면은 내가 취할 죄가 없죠. 그다음에 내가 취할 죄를 뺏기는 거예요. 비겁한테, 겁재한테 먼저. 그러면 겁재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내가 창고에서 돈 좀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쓰려면 겁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창고 열쇠가 나한테 없죠. 그건 뭐예요? 못 씁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명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행상으로는 목이 왕하니까 목이 왕하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오행으로는 간목이 왕하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건 당연히 을목이 주도하게 되죠. 그런 걸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경화가 있는데 이렇게 옆에 정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병화가 더 왕해져서 병화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게 아니고 이거 허세만 부리다가 실속을 나한테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행상으로 왕해진 거하고 그 간지적 개별적 입장으로 힘을 얻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했다는 것은 그 일위의 근기를 잘 갖고 있는 것이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간목이 있는데 신으로 돼 있고 인목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쨌든 금과 목이 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때는 이런 것이 간목한테 어쨌든 힘이 되겠죠. 싸우는 구성에. 이제 저는 말 그대로 전국이라 대단한 사주가 되겠죠. 칼 뽑으면 정신이 없죠. 이걸 해결하려면 수나 화가 따라오야 되겠죠. 수를 쓰든 화를 쓰든. 이런 구성에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좀 있으면 극에 대한 부분을 하겠지만 이렇게 금극목이 일어나면은 약해진 거잖아요. 지금 약해진 거. 이것이 왕할수록 목은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쓴다고. 자, 여기서 원칙, 규칙이 하나 있어요. 금목이 싸우면은
수화로 해결한다. 수화가 싸우면은 금목으로 해결한다. 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지충을 하잖아요. 충. 그러면 인신충, 금과 목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해결이 뭐예요? 수화죠. 그들이 갖고 있잖아요. 수화를. 자, 사해충, 화의 싸움이죠. 해결이 뭐예요? 금목이죠. 자, 진술충, 토의 충이 아니고요. 금목의 충, 수화의 충이죠. 중기로 얘기하면 수화의 충이고 여기로 얘기하면 금목의 충이죠. 충은 수화의 충과 금목의 충밖에 없어요. 토의 충은 그 토라고 하는 것이만 갖고 얘기하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동하는 거고요. 그 안에 수화와 금목의 실질적인 충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지금 약해졌어요. 그러면 해결하는 게 수를 쓰든지 화를 쓰는 거죠. 자, 수를 쓰면은 누구 입장에? 수를 쓰면은 금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거죠. 목이 수를 쓰면 통관돼서 수생목이 돼서 목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금의 조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가 개입하면은 금이 만들어 놓은 조건을 목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만약에 목이 아내이고 금이 남편이에요. 이 아내, 남편. 그럼 수를 쓰면은 남편 입장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꼬장 피운다는 걸 알아요. 수로. 그런데 이렇게 꼬장 필 때는 술을 한 잔 더 주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 맞춰져 있어요? 남편 입장. 그게 얘기하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화를 쓰는 건 목의 입장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목이 하고 싶은 형태로 금을 다루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똑같은 지금 조건에 아내의 남편이에요. 술 먹고 들어오면 꼬장 피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화로 내쫓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몇 번 그렇게 되면은 술 먹고 들어오려면은 목숨을 걸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술 깨고 들어오겠죠. 누가 조심하는 거예요? 금이. 이건 제가 극단의 예를 들은 거고요. 목의 입장에서 조절한다, 금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 개념이죠. 이건 실제로 통변하실 때 자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충을 하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수가 개입하면은 금의 입장에서 충이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금의 입장에서.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 충이 해결되니까 목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나가는 것, 바꾸는 것, 진보적인 것 이런 건데 어디? 과거에 뒤에 머물러 있는 거죠. 현실적 조건을 과거적 기준으로 맞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화를 쓰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금을 조절해서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인신 충기는 순간 목생화를 강력하게 하겠죠. 목생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더 밀착된다. 이런 경우를 사주 해석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경우 운에서 야가 왔어요. 충을 했어요. 이 충을 뭘로 해결하겠어요? 화로. 어떻게? 불질러서. 그러면 목생화가 없을 때의 목생화의 속도하고
야가 들어왔을 때 목생화의 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겠죠. 뭐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거죠. 오버될 수 있어요. 선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중심에서 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해졌다고 하는 거에 개념도 이해를 하시고요. 약해졌을 때 약해져서 식상을 쓰는 것, 본인을 설하는 걸 쓴다고 해서 대부분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데 그걸 받을 때 어떻게 식상을 쓸 수 있냐, 내 기분을 어떻게 설해서 또 그걸 다룰 수 있느냐, 다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들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목이 쇠해지는 것, 쇠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 요인이 설하는 것, 설이 주도할 때, 그러니까 화가 주도할 때 목이 쇠약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목이 활동력을 갖는 것, 힘을 갖는 것, 목이 화를 생할 때라고 했잖아요. 목이 화를 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조건. 금이 왕해도, 토가 왕해도, 수가 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목의 입장에서 건강하게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은 사실은 이게 한난조석을 붙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간목, 을목 하면은 조목, 순목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간목에 자수가 생을 한다, 을목에 자수가 생을 한다, 조건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수는 조한수예요. 그러면 해수는 습한 수예요. 자, 그러면 을목은 습목인데 습한 해수와 연결되면은 습한 수와 연결된 게 그렇죠. 그러면 을목의 기본적 수생목의 조건이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습하면은 수평작용이 커진다, 퍼진다, 넓이를 장악한다. 조하면은 수직작용이 커진다, 위로 아래로 올라가는 것, 그 상징적 구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목인, 조목인, 간목이 자수를 만나면은, 그죠? 조한 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상징적 공부, 정신적 공부. 그죠? 그러니까 손발을 쓰는 게 아니고 머리를 쓰려고 한다는 뜻이죠. 자, 을목이 해수라고 하는 습한 수를 만나게 되면은 실용적인 것, 실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조하게 되면은 대부분 명예 중심 이런 거, 이게 사회적 조건을 더 중시해. 관이든지 인이든지 습이 기준이 되면은 재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습은 재를 얘기하는 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상, 실질적인 것, 생활적인 것, 가시적인 걸 얘기해요. 인을 얘기한다는 건 비가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럼 목이 수생목 할 때 조목 기준에서 조한 수와 연결되면은 상징적 코드가 강하죠. 그걸 우리는 사목이라고 하고요. 그런 형태의 수생목이 일어나면은 대체적으로 정신적 코드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떠한 공부를 하겠어요? 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생목이 경화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정신적인 형태의 공부를 한다는 뜻이죠. 이런 구성들이 뭐 부동산 중개사 이런 공부 안 한다고요. 그런 거 해서 자격을 따도요, 그런 거에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부동산 자격을 따면 돈을 누가 벌어와요? 실장님이. 실장님이 알아서 하는 서류만 작성하죠. 그거 막 돈 얘기하고 이런 거 못 한다고요.
창피해서 창피한데 어쩐지는 그런 거에 좋아하면은 기본적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의미 전달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의미 전달이. 이런 한난 조수까지 연결해서 수생목, 목생화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을목이 정화를 봤어요. 습목이 습화를 봤어요. 자, 그럼 목생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끓음 나겠네, 연기 나겠네, 더디 뭔가가 보여지겠네. 그런 거 얘기하시면 돼요. 이걸 습을상정 이렇게 읽어보셨죠? 그죠? 아,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 한 채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단어를 이렇게 좀 머리에 박아놓으셔요. 딱 한마디 이렇게 어디 누가 얘기하면 이게 습을상정입니다. 한마디 하면 돼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럼 뭐 이거 그잖아요. 그때 한마디 하면 끓음 납니다. 이렇게. 지금 똑같이 목생화, 수생목 뭐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한난조섭을 또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묶어서 얘기하는 게 생목이다, 상목이다, 빛이다, 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정화가 열로 작용하고 습으로 작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불 뗄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젖은 나무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열이 안 올라가죠. 끓음 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한 짜증 나는 것도 다 써먹어요.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거잖아요. 그 레드카펫 가면서 괜히 어깨끈 내리고 넘어지잖아요. 다 써먹어요. 조금 쉬었다가